딱이 맞은 영혼, 옮긴 이의 말, 마음 상함의 극복, 눈의 여왕 궁전에서 빠져나오기. 아, 속상해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말이다. 이를 입 밖에 내놓고 말하든 속으로만 내든 아무튼 우리는 자주 속이 상한다. 여드름 송송한 청년이라면 이럴 때 좀 더 사변적인 톤을 넣어 아, 존심 상해 하고 투덜대겠지. 그러나 어느 쪽이든 목적은 마찬가지다. 불쾌함, 무안함, 어떻게든 떨어내 버림으로써 되도록 빨리 평정을 되찾는 것. 우리가 흔히 또 무심코 행하는 이러한 언어 습관을 이 책의 저자가 알았다면 틀림없이 그 통찰에 감탄했으리라. 왜냐하면 앞의 말은 저자가 이 책의 주제로 삼고 있는 어떤 현상을, 뒤의 말은 바로 그 현상의 원인을 정확히 포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상에서도 자기의 내면 상태를 이렇게 객관화할 수 있다니. 2001년 여름을 독일 괴팅겐에서 보냈다. 매일 오후 5시쯤 대학 도서관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녁 찬거리를 사기 전에 꼭 들르는 곳이 있었다. 프린첸가와 베엔더가가 만나는 사거리에 위치한 도이얼리를 책방이었다. 그 무렵 독일에는 바야흐로 심리 관련 서적의 붐이 시작된 듯 느낌이었다. 대학에서 심리학을 전공한 후 상담사 또는 심리치료사로서 성공한 전문가들이 쓴 책들이었다. 오랜 상담 경험을 통해 현대 독일인의 일반적으로 겪는 마음의 고통을 잘 알게 된 그들은 저마다 자기의 전공 이론에 입각하여 문제를 진단, 독자들에게 설명하고자 하였다. 남녀 간 성격의 근본적인 차이, 사회적 억압, 자연으로부터의 소외 등등 다양한 관점에서 사태를 분석하여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조언하는 시기였다. 그렇게 심리 전문가들은 성큼 독자에게 다가가고 있었다. 판을 거듭하며 수요가 날로 늘어나고 책들이 서로 뽐내며 수북히 쌓여있는 진열대에서 내가 아무 망설임 없이 이 책을 선뜻 집어들었던 것은 아무래도 표지 덕택이었던 것 같다. 음역이 있는 회록색 벽을 바탕으로 한 여인이 의자에 앉아있는 그림이었다. 손으로 턱을 괜 자세여서 의자 팔걸이에 팔을 얹었지만 몸은 전체적으로 앞으로 좀 기울어진 모습이었다. 입은 손에 가려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그의 얼굴 표정이 나를 사로잡았다. 온 세상을 자기 내면으로 끌어들인 듯 그리하여 이마 저 안쪽으로 오로지 그 세계하고만 대화를 하고 있는 듯한 눈길. 슬프다고도 그렇다고 딱히 화가 났다고도 할 수 없는 초점 애매한 그 시선이 내 마음을 천둥처럼 치며 다가왔던 것이다. 책 제목을 보니 대강 마음을 치는 따귀라고 할 수 있었는데 표지 그림과 결부시켜 생각할 내용을 보지 않아도 저자의 뜻을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부제로 붙은 크랭쿵이라는 단어가 시사하는 바도 컸다. 결국 주머니를 톡톡 털어 책을 사들고 곧장 집으로 향했다. 짐작은 틀리지 않았다. 단숨에 책을 읽어 내려갔다. 그리고 며칠 후 국립출판사와 이메일편으로 이 책의 번역 출판이 논의되었다. 저자 바르테츠키는 게슈탈트 심리학의 토대 위에서 마음상함이라는 현상을 다루고 있다. 주변 환경과의 접촉을 통해 자신을 성장시켜가는 유기체로서 인간을 이해하는 이 이론에 따르면 마음이 두려움 없이 열려 있어야 새로운 외부의 자극에 탄력 있게 대처할 수 있을 때 사람은 가장 건강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면의 자존감이 확실히 자리 잡고 있어야 한다. 자존감이 탄탄히 자리 잡고 있는 자아는 그때그때의 환경 변화를 자기 나름대로 의미화하여 과제로 인식하며 이 과제를 성취하기 위해 온 에너지를 모아 노력한다. 이 노력이 결실을 보아 문제가 해결되면 그 성취감이 마음의 안정을 주게 된다. 안정감 속에 외부 접촉의 체험을 쌓아가면서 인간은 인격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새로운 자극에 대해서도 열린 태도를 견지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저런 영향으로 인해 이 과정이 완결되지 못하고 도중에 멈춰버릴 때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 마치 씹지 않고 삼켜버린 사과 조각처럼 우리의 마음에 남아있게 된다. 해결에 실패하면서 자존감이 망가진 곳의 멍은 건드릴 때마다 아프다. 비슷한 체험을 할 때마다 우리는 이 아픔 때문에 거듭 고꾸라진다. 그러다가 마침내는 새로운 자극에 반응할 에너지마저 상실하고 만다.
별일 없었다면 잘 소화 흡수되어 우리에게 영양분이 되어 주었을 체험이 실패를 통해 오히려 상처로 굳어지면서 틈만 있으면 아픔을 주는 요인, 심지어 새로운 딴 음식의 섭취마저도 막는 방해 요인으로 변모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상처가 오래 지속될 경우 영혼은 마침내 고갈 상태에 빠지게 된다. 이 고꾸라짐의 고통 끝에 또는 고갈의 위험에 직면해서 전문가를 찾아와 상담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이 책의 내용이다. 안데르센의 동화 눈의 여왕이 생각난다. 아름다운 것을 모두 시시하고 이상하게 보게 만들어버리는 마술 거울의 파편이 눈에 들어간 순간 소년 카이의 심장은 얼음처럼 굳어버린다. 눈의 여왕을 따라 추운 눈의 나라로 들어간 카이는 과거의 기억을 모두 잃는다. 따스한 봄날 정원에서 함께 놀던 소꿉동무 게르다가 멀고 먼 길을 걸어서 천신만고 끝에 찾아왔건만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다. 하지만 게르다의 뜨거운 눈물이 카이의 눈으로 흘러 들어간 순간 유리 조각은 빠지고 심장에 들어있던 얼음 덩어리는 씻겨나간다. 그러자 카이의 마음에는 이정의 생활, 따뜻한 나라에 대한 그리움이 다시 싹튼다. 마음 상함을 경험할 때 우리는 바로 이 카이처럼 변한다. 아픔에 사로잡혀 마비 상태가 되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것과 마주쳐도 그 좋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자신과 주변 모두에게 만족하여 아무 경계심 없이 열려있던 부드러운 마음이 순식간에 얼어붙자 갑자기 카이는 암산 능력이나 통계 지식 같은 것으로 자기를 과시하는 데 몰두한다. 손바닥만한 상자에서 자라나던 꽃을 보며 느끼던 감탄은 이제 우습기 짝이 없다. 눈의 여왕의 궁전에서 부족한 것이라곤 하나도 없다. 그런데 가슴에 얼음 덩어리가 박힌 카이의 몸과 마음은 북극의 추위마저도 느낄지 못할 만큼 차가운 것이다. 차갑게 굳은 마음은 냉기를 전염시킨다. 상처받은 마음은 다른 마음을 살필 여유를 갖지 못하여 자기도 모르게 남에게 상처를 준다. 도미노 같은 이 순환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 저자 바르데츠키는 우선 몸이 차가워지기 시작했던 그 시점까지 되밟아 가보라고 권한다. 다시 그 자리에 서서 유리 조각이 눈에 박히던 순간의 기억을 되살리라는 것이다. 그리하여 현재의 이 차가움은 본래 자기 것이 아님을 어느 날 문득 통증과 함께 눈에 박힌 유리 조각 때문에 생긴 것임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한다. 이물질과 자기를 분리함으로써 우리는 진정한 자기를 만난다. 가치가 분명해지고 행복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게 되는 것이다. 힘은 더 이상 분산되지 않고 한 곳으로 모아진 에너지는 문제 해결에 실패하지 않는다. 차단되었던 바로 그 장소에서 접촉 주기는 다시 이어지고 이 과정이 완전히 끝날 때 우리의 마음은 마침내 만족감에 쌓인다. 동시에 앞으로 있을 새로운 자극에도 두려움 없이 느긋하게 대처하게 된다. 삶이 다시 생명으로 넘치게 되는 것이다. 눈에서 유리 조각이 씻겨 나간 후 몸의 온기를 되찾은 카이가 그제야 비로소 게르다를 다시 알아보며 기뻐하듯이 말이다. 손바닥만한 상자 안에서 자라는 꽃이 이제 다시 눈부시게 아름답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소외시키지 않고 반길 때 세상은 금세 축제마당으로 변한다. 이제 마지막으로 물음 하나가 남는다. 내게 다가와 뜨거운 눈물을 흘려줄 게르다를 나는 어디에서 찾을까? 저자의 대답은 아마도 게르다는 없다일 것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우리는 눈의 여왕 이야기에 나오는 카이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깊이 상처받아 얼음처럼 굳어버린 카이도 나요. 카이를 되찾기 위해 멀고 험난한 길을 마다 않고 걸어온 게르다 또한 나다. 나를 가장 불쌍히 여기고 따뜻하게 받아줘야 할 사람은 다른 어느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인 것이다. 현실의 게르다는 그러나 처음부터 길잡이의 도움을 받으며 길을 갈 수도 있다. 길잡이의 이름은 심리상담가 게슈탈트가에 있는 이 마음과 전문의의 상담실에는 상처난 부위를 들여다볼 수 있도록 도와줌. 그러나 이물질 제거 수술은 각자에게 맡김이란 안내문이 걸려 있다고 한다. 우리는 모두 상처 없는 삶을 원한다. 내가 상처받지 않을 뿐 아니라 남에게도 상처 주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선 내 안을 돌아보아야 하지 않을까? 내 안의 마음 상한 체험들, 계속 덧나는 그 염증 부위를 치료하여 나를 해방시켜야 하지 않을까?
나의 망가진 자존감 때문에 본의 아니게 또 다른 사람의 자존감을 부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라도